안녕하십니까. 중력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한 줄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뉴턴 질량과 거리 제곱과 관계로 이제 봤던 뉴턴에서부터 아인슈타인 시 공간으로 이제 본 거기까지를 갖고, 중력 2탄에서는 인터스텔라에서를 자문한 그 교수가 이름 또 해가 나네. 이씨. 그 칠판에 가득 찬 그 시기, 이제 그분이 연구하는 그 시기인데, 특이점에 대한 연구. 그래서 그때는 1편은 거의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2편에서는 막 연구 중인 분야 중에 하나인 또 다른 중력 이론, 끈 이론 계열 말고 다른 중력 이론. 그러나 이제 뭐 거기서 중요했던 것은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특이점 이런 거였는데, 오늘은 중력 3편은 우리 누리호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것도 이제 성공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더 이제 많이 성공하고 할 거예요. 연료가 이제 고체 연료냐 액체 연료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액체 연료가 이제 제어가 컨트롤이 어렵고 하니까는, 제가 말했듯이 그 누리호 한참 뒤에 밝혀질 텐데 하고 했던 게 밝혀진 것이 이제 그 헬륨, 그 산화제 통 안에 있던 헬륨통, 그게 이제 찌그러지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주선과 중력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인터스텔라도 그 앞쪽에 중력 이론, 물리학상 탄 분이에요. 중력으로. 그분이 원래 의도했던 것하고 영화에서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설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벤트 호라이즌, 이것도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영화적인 효과를 위해서 좀 멀리서 잡았고, 또 블랙홀을 향해서 가는 것도 원래 가면 제가 말했듯이 그 박사의 그 생각대로 특이점들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올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진짜 빨려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그 뭐 하나 떨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는 몰라요. 모르는데 불가능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지금 간접 증거라든지 이런 걸로 관측된 걸로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은 우주선이랑 중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잠깐만, 그걸 근데 용어를 뭐라고 하지? 그렇게 그거 이용하는 거를? 스윙바이라고 하지. 스윙바이. 뭐냐면은 여기가 태양이야. 태양이고 뭐 이런 데가 이제 뭐 수성이라든지 이런 거고, 한 요쯤 돼가지고 지구가 있고, 한 요쯤 돼가지고는 이제 막 토성이라든지 막 이렇게 있고, 이 태양계 바깥이야. 누리호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람은 1초에 한 10m 넘게 가기도 하죠. 마이클 볼튼이 아니라, 그럼 가수고, 잠깐만. 우사인 볼트. 1초에 10초. 근데 1초에 300초를 가는 것도 있어. 음속까지 가는 것도 있어. 전에 전투기 같은 거 제가 찍은 거 있잖아요. 근데 1초에 1000m를 갈 수도 있지. 1초에. 총.
근데 1초에 8,000m를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지구에 이제 내가 아까 지금 태양계 말했으니까 이게 지구야. 이 지구의 어느 궤도에 뭘 올리려면은 다 속도가 달라요. 근데 이제 빛은 속도가 이제 가장 빠른 걸로 알려져 있죠. 타키온이나 이런 거를 이런 이론적인 거를 일단 제낀다면 가장 빠른 걸로 알려져 있고 30만 킬로미터인가? 뭐 그렇게 되죠. 초로 따지면 이제 더 저기가 되겠지. 초로 한 김에 초로 한번 더 해봅시다. 만약에 지구를 떠나거라 할 때 지구를 떠나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겠어요? 지구를 떠나려면 초당 정확한 수치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정확한 킬로미터 수가 지금 역으로 한번 가보자.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를 떠나는 거. 태양계를 떠나는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수치가 마라톤이랑 비슷해가지고 42km예요. 41.19가 마라톤인가? 42km. 1초에 우리가 지구라고 그랬지 아까. 지구에서 1초에 42.1 이봉주 선수 정도 같은 사람이 1초에 만약에 주파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태양계를. 이 태양의 그 중력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쯤에서 이제 느끼는 중력은 이제 우리가 아인슈타인적으로 볼 수 있고 당연히 그게 훨씬 더 정확하긴 하지만은 측정할 때 뉴턴식으로 측정을 하면 이제 질량 그리고 거리의 제곱의 그 반비례. 여기에서는 마라톤 하듯이 1초마다 마라톤을 한 번 할 수 있는 정도면은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단지 벗어나기 전까지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못 벗어나요. 왜냐면 지구도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몇 킬로를 더해야 돼. 몇 킬로를. 그 몇 킬로가 지금 정확한 그 수치가 생각이 안 나네. 마라톤은 딱 그냥 별 생각이. 그게 바로 지구를 떠나버리겠지, 그러면. 그것까지 합산이 돼야 여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큰 추력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방구를 더 껴야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어떤 운송수단은 무게와 제어의 문제예요. 날아다니고 있건 물에서 가건 길에서 가건.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연료들 이런 거라든지 우리가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어쨌든 엔진이 됐건 이런 것들 가지고는 되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실제로 뭘 활용하냐면 스윙바이라고 하는 아주 마법을 활용을 하죠. 스윙바이는 뭐냐? 스윙바이는 별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 태양계를 얘기를 했죠. 태양계 행성들이 좀 있죠.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자 태양 한 이쯤에 수성, 지구, 토성, 명왕성 막 이렇게 있어. 근데 만약에 이 다른 행성의 다른 행성의 중력이 속도를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스윙 바이함으로써
수력을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거든. 자, 이제 볼게요. 이제 태양계에서 뭘로 바뀌냐면은 뭘로 할까? 토성으로 해볼까? 토성도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구 어딘가에서 딱 쐈어. 어? 근데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머리 중앙으로 향하고 있어. 근데 지구에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쑥 이쪽 중력에 의해서 당김, 인력을 받으면서 쑥 나가겠지. 원래 쏘아준 힘이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쏠 수는 없으니까 무게와 제어, 연료, 엔진 이렇게 갔다가 인력에 이 공전하고 있는 놈의 인력을 받아가지고 쑥 가면서 탈출해버리는 거야. 반대로 주로 바깥으로 나가고 싶으면은 그 스윙바이 중에서도 어떤 위치에서 휘어지느냐. 요 가고 있는 놈 이 방향으로 가면은 얘를 따라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요 가고 있는 놈의 이쪽 방향으로 쐈으면은 이렇게 되면서 속도가 느려진다고. 근데 그것도 실제로 쓰여. 우리보다 안쪽에 있는 별들을 탐사할 때는 탐사선이 이쪽으로 갈수록 태양 중력을 막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늦추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요거를 돌고 있는 이쪽에 딱 쏘면은 이렇게 쭉 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쏘는 거야. 요만큼 왔어. 요만큼. 옛날에 그 오재미 씨 여기 점 찍고 나왔는데 코미디 할 때 한 이만큼 왔어. 내가 이렇게 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게 스윙 바이예요. 가속과 감속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물론 아인슈타인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1편에 이제 그건 설명을 해놨고, 근데 뉴턴적으로도 충분히 뭐 설명이 가능하겠죠. 제가 지금 식을 뉴턴적으로 한번, 아니 식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질량하고 속도만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질량이 양쪽 지금 우주선 질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행성, 공전하고 있는 행선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선 질량은 굉장히 작겠지. 뭐 M1, 그리고 공전하고 있는 그 행성의 질량, 바깥쪽의 행성이 됐건, 이건 좀 크겠지? 그거 M2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M1이 가지고 있는 속도 있죠. V가 속도죠. 그러면 M1, V1 그리고 M2, V2 이 초기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각각이 가지고 있었던 스윙바이가 일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이게 각각 M1에다가 A를 붙이고 각각 A를 붙였다고 쳐. 그 다음에 이퀄 보존의 법칙. 이번에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죠. 여기도 조금만 더 들어가긴 할 건데 재미없겠다. 자, 뒤에는 이제 B값이 변한 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M1에도 B가 붙고 V1에도 B가 붙고, 그 다음 큰 M, 큰 V 행성의 값에도 B가 붙어. 근데 앞쪽과 뒤쪽은 같아요. 왜냐하면 보존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태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각각의 벡터 값들, 태양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실제로 감속하거나 가속하는 게 보이지.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운동량 보존으로 볼 게 아니라 운동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그냥 할게. 위치 에너지. 이 입장에, 태양 입장에서 볼 때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요 합이 일정한 거야. 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요 행성 있지. 금성이 됐건 목성이 됐건 행성의 입장에서 이 우주선을 봤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냥 M하고 V만 따지면은 내가 가는 방향에 어떤 방향으로 오든지 이 행성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여. 재미가 없어서 안 되겠다. 인터스텔라 갑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이제 원래 그 물리학자가 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도 마치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건 사건의 지평선일 수 없지. 사건의 지평선에 왔다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시각화해서 보려고 약간 이제 거기에서 좀 달리 표현을 한 거지, 영화적으로. 그리고 블랙홀 들어가는 장면도 이 사람이, 물리학자가 의도했던 것은 특이점들에 대한 자기가 연구하는 그 식 있잖아. 칠판에 쓰여 있는 식. 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게 뭔지. 그러나 지금 얘기한 우주선과 중력, 이걸로 이해할 수 있게 사실 그려져 있어요. 그걸 볼게 이제. 이번에는 제 얼굴이 블랙홀이 됩니다. 여기가 블랙홀의 중심. 이렇게 본 다음에 싹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음향 블랙홀을 했던 것처럼 싹 잡아끄는 거. 그리고 한 요 정도까지가 사건의 지평선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파장이 나오죠. 음파까지도 나온다고 그랬지. 중력파, 음파, 별별 게 다 나와. 전자기파 막 나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더 자세히 간접 증명을 하고 간접 그 관측을 하는 거란 말이죠. 중력 가지고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지만,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블랙홀로 이제 가자. 왜 연료가 없어가지고 블랙홀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갑자기 선불교적으로 그래 나를 던지자. 이 달마야 놀자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 항아리 던지는 문제.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울 거냐? 밑 깨진 항아리에 그냥 던져버리면 된다. 물속에. 그래서 블랙홀 쪽에 일단 블랙홀이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 여기에 던져서 어떻게든 나와보겠다. 연료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연료를 스윙 바에만 만약에 통한다면은 이게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둘레로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쪽에 엄청난,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 이론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고 있어. 광속 이상의 그 소용돌이여야 한다고 이제 뭐 그런 설도 있고. 그러면 우주선이 가면은 거기 가면은 사건의 지평선에서 이제 다시 빨려 들어가서 블랙홀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하지. 영화에서 쓰는 방법이 근데 스윙바이거든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와. 어떻게 진입을 해.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간신히 진입을 해. 그러면은 삥 돌면서 이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 에너지를 받는 순간에, 즉 스윙바이를 이번에는 그 공전하는 행성의 스윙바이가 아니라 진짜 소용돌이 안에 스윙바이지. 진짜로 시시각각 벡터값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 선체의 일부를
떨구면서 탁 나오는 거야.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보여준 좀 더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 좀 단순화시켜서 본, 두 번째 편은 조금 더 복잡한 데까지 왔던 거고, 오늘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진짜로 우주선, 이렇게 우주선을 멀리로 보낼 때 스윙 바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가속에도 감속에도. 근데 인터스텔라에 연료 떨어진 우주선. 우주선 이름이 난 아직 생각이 안 나네. 검색을 해보고 나올 걸. 또 마찬가지로 요 안으로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 일단은 들어오는 거야. 진입을 해서 싹 가려고 할 때 톡 떨구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떨군 만큼 이쪽으로 한 거랑 이쪽으로 간 벡터 값이랑 어쨌든 그 작용 반작용 그 MA 그리고 M2 MA2는 이퀄이어야 되잖아요. 정확히 반대 방향 반대의 그 힘으로. 지금 소용돌이까지 합해졌으니까는 벡터 값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출에 성공을 하죠. 중력 2타는 스윙바이라고 하는 실제로 우주선에 쓰이는 것의 원리. 이게 기본적으로는 메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멀리서 봤을 때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 보존 법칙. 이걸 따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 빠져나오는 것도 그 소용돌이의 스윙바이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걸로도 볼 수 있다. 중력 3탄 좀 쉽게 오늘은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